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6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5월 달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지, 이 기업을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까지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방법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달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입니다. 이번에 MS가 21일부터 23일까지 연례 개발자 회의인 빌드 2024를 앞두고 퀄컴의 AI 칩을 탑재한 새로운 PC를 공개를 했죠. 이 새로운 PC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외부의 클라우드를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에 대한 수명도 대폭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즉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강하게 적용된 AI P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탑재돼 왔었던 인텔의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으로부터 빼앗긴 PC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빌드 2024 행사를 통해서 AI PC의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떠한 AI 비전을 발표할 것이냐, 공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현재 MS 같은 경우에는 AI PC 비전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코발트 100 칩을 공개 프리뷰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CPU인 코발트 100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인 마이야 100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번째 자체 개발 칩이고요. 이 자체 개발 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인플라에 최적화된 칩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래비톤과 같은 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비톤과 비교했을 때 더 40%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와 손을 잡고 애저 클라우드의 AMD MI300X 가속기 지원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즉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전략 혹은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 기업과 협업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헤쳐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PC 시장에 AI를 도입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경쟁력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팅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회사들이 PC의 생성형 AI 기술을 투입하고 나서면서 PC 시장이 AI 중심으로 현재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겠지만 인텔이나 퀄컴, 델, 애플 같은
대표 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가 아닌 PC에서 돌아가는 AI에 대한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 베팅에 대한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현재 생성형 AI 서비스들 대부분을 보면은 거의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절감이나 프라이버시 강화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 AI PC가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주요 윈도우 11 2024 업데이트와 윈도우 11용 AI 경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PC에 AI를 접목시키는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가 됐지 지금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퀄컴, 델, 애플 등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있겠죠. 삼성전자도 한층 강력해진 AI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4 엣지를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이 갤럭시 북4 엣지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AI를 통해서 보다 혁신적이고 강력한 AI PC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통해서 통합형 클라우드 AI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북 시리즈 최초의 코파일럿 플러스 PC다 라고 현재 소개되고 있고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AI 기능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자가 설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애저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치고 끄는 방식으로 이용할 겁니다. 즉 실질적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성능이 클라우드 AI에 대한 성능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두 가지를 병합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수준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클라우드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를 분리하고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공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I가 이렇게 PC나 혹은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면서 이 방식 자체, 앞으로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 기기에 AI를 적용했을 때 대형 언어 모델을 적용하는 거에 중점을 뒀다면은 이제는 소형 언어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냐가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기기에 AI 적용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AI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이 소형 언어 모델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대의 언어 모델보다 더 적은 비용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비슷한 성능을 내야 되는데 비용을 줄여서 가성비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차피 소비자들이 대형 언어 모델들의 엄청난 세부적인 다양한 성능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을 전부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용하는 성능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성능들만 압축해서 소형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소형 언어 모델인 파이3 미니를 공개하면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모델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론 비용이 저렴하다. 즉 우리 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용은 저렴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더해서 온디바이스 AI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탁월하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 적용이 됐을 때 사실 성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IT 기기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적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전부 다 AI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글과 오픈 AI가 나란히 보고 듣고 말하는 AI 모델을 공개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공개했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GPT-4를 공개했는데 사람에 가까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대화와 시청각 인식 능력을 보유한 기술들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AI 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구글 등과의 AI 협업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구글의 AI 성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삼성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더욱더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오픈 AI에 챗 GPT를 탑재한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정 수준까지 그 계약이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애플의 아이폰에 챗 GPT가 탑재가 되었을 때 그 파급력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의 AI 전략이 뭐가 있냐? 애플이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6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한 음성 비서 시리를 지원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AI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 때 기업들이 다 AI 개발을 할 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시리가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리에게 뭘 말했을 때 말을 잘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제 AI 성능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통해서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알아듣기만 하면은 그 성능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에 대한 기술력과 오픈 AI에 대한 AI 성능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애플이 통역이나 음성 기록과 같은 다른 스마트폰 경쟁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시리에다가 생성형 AI를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다가오는 7월에 자체 음성 비서인 빅스비에다가 거대 언어 모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는 AI 성능에다가 거대 언어 모델을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삼성의 거대 언어 모델 적용이 스마트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전제품에다가 먼저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빅스비를 탑재할 예정인데 만약에 스마트폰에 탑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아이폰에 비해서 많이 밀릴 것이다. 아이폰한테 다시 AI 생태계를 빼앗길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에도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에 대한 경쟁 구도가 상당히 치열하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왜? 해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다 9월 달에 스마트폰이 먼저 출시돼서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더 늦게 판매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애플이 차기작 아이폰 16 시리즈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사용된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사실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아이폰의 비중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판매 대수를 봤을 때 엄청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다가 아이폰을 1차 출시국으로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올해 초에 출시한 삼성전자의 첫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의 인기를 저지하기 위한 행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적인 아이폰 15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돼서야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참이 늦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의 AI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 만큼 그 경쟁력을 비교해보기 위해서라도 아이폰이 한국을 1차 출시 국가로 선정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과 애플의 AI폰 경쟁 본격화로 인해서 사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바꿨던 사람들도 애플에 AI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충분히 바꿔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기도 빨라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도 나올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BH입니다. 이 BH가 뭐 하는 회사냐?
첨단 IT 산업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FPCB와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얘네가 아이폰 15 올레드 패널에 쓰이는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인 RFPCB를 생산했던 기업입니다.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포함시킨 만큼 한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AI 스마트폰 경쟁 기업인 애플과 삼성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번에 애플의 첫 AI 스마트폰인 만큼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수혜를 BH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에서 6월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BH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 산업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와 연동시킬 수 있는 수혜 종목군들이 있겠죠. 제가 그 종목군들, 그 이슈들 리포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완료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까지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입니다. 실제 이메일 비밀번호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름을 적으시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것을 적는 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집을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말 그대로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의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투자하는 게 나의 매매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주 컨텐츠를 꼭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주목받을 수 있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제가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들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